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가지고 얼굴을 못 보니까 미치겠어 지금. 너무 궁금해. 아, 좀 쉬게 좀 둡시다. 예. 아니 나도 그 생각이긴 한데 미치겠어. 이게 여러모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중독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일부러 지금 언론상에 사진 한 장 안 내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쉬는 사람은 아니고 뭔가 숨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고민스러운 게 트럼프 만나기도 그렇죠. 해야 되고 예. 뭐 사면도 지금 머릿속에 구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휴가 떠났다는 소식에 잠깐 주식 떨어졌다가 금방 회복하잖아요. 다 적응하는 겁니다. 네. 자, 예.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 없어도 이제 국정은 돌아가는 겁니다. 분리불안이 있을 근데 때.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상반기 지방세 4.7조 더 거쳤다. 코스피 화랑의 지방소득세 급증. 저게 개인한테 거뒀다는 게 아니고요. 지방세를 내는 기업들, 법인들한테 거뒀다는 네. 거예요. 실제로 그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저기다가 코스피 화랑의 지방소득세 급증 그러면 개인이 낸다기보다는 기업들이 낸 세금들이 4.7조가 더 거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왜 이런 측면이 있어. 뭐 주식 양도세 같은 걸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더 걷는 게 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잠깐 주식이 올랐는데도 지금 4.7조 원이 더 거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PBR 1위 달성을 안 된 예.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 뭐 미국 기준으로 5배, 10배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칠 수 있는 세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맞죠. 거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요. 일단 기재부와 국세청이 걷는 국세 그리고 지방세 그다음에 주민세 그건 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 지방세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 관할이죠. 여러분들 지방세 안 내면 있잖아요. 행안부가 압류겁니다. 행안부에서. 쫓아오죠. 예. 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10일 날 당정 협의 때 주식 양도세 저번에 그게 뭐 주식 양도세를 촉발해 가지고 딱 일주일 전 주식이 폭락했던 그래 가지고 뭐 진성준 EXX야 하면서 지금 했는데 그 당시에 50억을 10억으로 대주주의 기준을 낮추려고 했다가 선대인 소장 나와 가지고 깔끔하게 해줬어요.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정책인지를. 민주당에서 원래 다시 50억으로 가자 이렇게 기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균 14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주주라는 뜻인데 그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규모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는데 그 성장한 규모에 안 어울리는 숫자를 제시한 거죠. 예. 자, 어쨌든 간에 민주당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 그 혼선을 최대한 짧게 줄이고 그리고 나서 뭔가 더 큰 이득이 있잖아요. 그 주식 양도세 갖고 걷는 이득보다 아까 말한 지방세 더 거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춘석 의원 이제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거 같은 경우도 와 초스피드 이춘석 주식 의혹 경찰 25명 수사팀 꾸려졌다. 민주당에서도 아주 굉장히 스피디하게 제명해버리고 대통령도 수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논란이 국민의힘 주진우만 들썩들썩하지 사실 어제 여론조사 보셨지만 이춘석 논란이 다 반영된 여론조사였지만 별로 대통령 반동이 지지율이 없죠. 오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새날에서 논평을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그 지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처벌을 받아야겠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서 휴대폰 꺼내듯이 너무 편안하게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정황들이 진짜 당원으로서 너무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하나 더요. 차명 주식거래 국회의원 전수조사 갑시다. 나 그랬으면 좋겠어. 말하면 국민의힘이 많았지. 저번에 왜 코인도 있잖아요. 전수조사 가자 그러니까 깨갱 해버리잖아요.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차명을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 사진 기자들한테 타겟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티가 나는 거지. 먼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돌아본다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이렇게 책상 밑으로 이렇게 딱 본다. 그러면 바로 줌 땡기는 아니 거거든요. 보안 필름 나처럼 붙여. 내가 뭐라고 보안 필름 붙이고 다니겠어. 이번 이춘석 의원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여튼 이게 사필 규정이라고 잘 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큰 거 한 장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 저쪽에서 대처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 이 그렇지. 스피드가 네.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 받아야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면 이야기를 좀 제가 짧게 좀 해볼게요. 사면에 대한 논란이라고 할 게 없어요. 논란은 일부 과대표된 소수가 하는 거지 논란이 필요 없다고요. 그 이유는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초반에 뭘 해야 되는데 부담 주지 마라 그랬어. 대통령의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 사면이. 근데 부담 주지 말아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게요. 지금 특별 사면 진짜 꼭 해야 될 걸 못하면 계속 부담으로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진영 전체에 끈끈하게 뭉치게 만드는 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논란이 쌓일 거야. 뭐 크리스마스 때 해라, 3.1절 때 해라. 근데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임기 초기에 힘이 셀 때 특별 사면 같은 걸로 이게 중도층에 뭐 중도가 떠난다, 보수층이 반발한다 이 생각을 하면 사면 아무것도 못해요. 굳이 말하자면 진영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데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때가 어제인가 그제 연속으로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알아봤더니 했더니 그 대통령실 직원 누구냐고 지랄들을 떠는데 취재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본인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약속 대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을 만들어 주면 쉽게 표현하면 그 시발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걸 하고 싶은데 여론이 막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명분을 쌓게 하는 거야. 근데 무슨 대통령한테 뭐 부담을 주지 말아라 사면을 니들이 뭔데 원하냐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 그분이 하고 싶어하는 걸 하게끔 만들어주는 여론을 만들어야 지지자지. 그러니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명분이 되는 거죠. 일하기 편하게 만드는 건데 예. 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취재를 해보니 그런 여론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고 있는데 뭘 눈치도 모르는 것들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 안 하면 힘이 빠진다고 내가 이야기했다고?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알아요.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나 그때 정봉주 때도 되게 열받았던 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터뷰를 가져다가 새날이 정봉주에 동조했다. 이 가짜뉴스 뿌린 놈들이 다 같은 놈들이야. 우리는 웬만하면은 진영 사람들 고소고발 안 합니다. 이메일 보내서 사과라도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리고 좌표 찍는 거 제일 나빠. 내가 언제 방송하면서 누구누구 좌표 찍는 거 보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빼라 말아라 좌표 찍어가면서 악플 달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가 원하는데 우리가 해주고 싶어하면 해줘야 되는 거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속 어제도 설명을 드렸어요.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조국 사면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싫어서 지금 공격하는 거거든요. 왜 솔직하게 말을 못합니까? 조국 사면되는 거 싫잖아. 네. 그리고 그 채널들의 대부분이 조국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만들어진 채널들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미 그 모든 네거티브를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힘들었을 때 같이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진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진영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진영주의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방송이 아니라 진영 방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진영은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근데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8.15 특사에 온 시선이 집중돼 있어. 대통령 본인은 사면을 하고 싶어 해. 간단히 말하면 취재할 때 목적은 뭐냐면 있잖아요. 대통령이 사면하고 싶어 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진영이 똘똘 뭉쳐야 되는데 이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놈들이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마라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그런 거고 그 사이에 오늘 새로운 신인 패널 나오셨습니다. 김동완님 어서 오십시오. 네, 그 새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굉장히 늦어서 굉장히 지금 송구하고요. 어제 오지 이것은 그랬쇼? 그러니까 어제 오고 아침에 왔어야 되는데 마치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 뭐 이제 방송 지금 들으면서 오긴 했지만 진짜 교통사고도 나고 근데 제가 이제 사회 첫 신입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 긴장감과 미리 와서 연습도 하고 뭐 대화 나누고 하면서 긴장도 그렇죠. 풀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차 안에서 차는 막히고 막 땀 흘리면서 막 이 중압감이 어제 오지 그랬쇼?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방송 끝나고 예. 빠따 몇 대 맞으면 되죠. 빠따를 제대로 한번 맞고 근데 가도록 이분 나중에 하겠습니다. 차츰차츰 네. 이제 방송으로 네. 까겠지만 이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새날 통해서 원래 첫 방송이나 두 번째 방송은 눈치 보느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위기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 계속 끼어드시기 바랍니다. 못 끼어들면은 방송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서도 발언을 좀 예. 준비 많이 해왔네요. 아직 네. 뭐 소개는 아직 안 시켜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첫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요. 그 첫 방송이 갓 인턴 패널로 출연을 했는데도 새날이다. 이게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개인에게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 내란성 불면의 밤들을 계속 이 새날을 청취하면서 이 패널들에게 위로받고 또 미래를 낙관하고 또 그리고 내란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원천을 받고 했는데 나는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선배들처럼 나가서 예. 시청자들께 우리 저기 새날 시청자들께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각오하고 한번 결단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최근 이제 방송 들어보면서 이 전환길류의 이 C급 괴벨스들 C급 괴벨스들을 표현 좋아. 공론장 밖으로 내모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과제 같다. 예. 이게 전환길 정도의 이게 정치 사상적 인식 수준이 지금 국힘이라는 그래도 거대 야당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이거 한국 정당 정치사에 정말 큰 비극이다. 예. 지금 영남 자민련은 양반이고 이것은 뭐 제가 보기에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네. 이 한국 정치판 정체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전환길류는 진짜 백사장에 모래알 같이 빨리 만들어야겠다. 예. 이 단기적 목표를 갖고 방송을 시작해야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다른 걸 예, 떠나서 주도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픽업한 이유는요 생각이 발라 일단 그리고 그 경력도 굉장히 화려해. 근데 오늘 지금 얼핏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 떨고 있잖아. 네. 첫 방송 쉬운 거 아니에요. 소개 지금 안 합니까? 궁금해하시잖아요. 소개요 김동완이면 됐지 뭘 더 이상 해야 돼. 뭐 하는 분이신지 뭐 이런 거요. 해봐요 한번. 간단하게. 대략 자기소개 네, 한번 대략. 해봐요. 제가 딴 건 다 준비했어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제 한번 준비를 안 했는데요. 해봐라.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실무 현장에서 네. 뭐 남의 밑에서 일도 해보고 네. 또 이러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치를 조망하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이제는 메시지적인 관점에서 나의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듣고 예. 싶은 이야기는 경력 이야기하라고. 무슨 회사에 말을 있었냐, 짧게 하는 걸 예, 배워줘. 예, 정치판이 있었다면 무슨 당에 있었냐, 당직자였냐, 보좌관이었냐 이런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뭐 보좌관 생활도 네. 길진 않지만 네. 좀 뭐 할 만큼 해봤고요. 이 두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건 아시고. 우리 성환이 동환이. 반장하겠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네. 선체조사위원회 이런 곳에서 그 세월호를 어떤 평론의 관점에서 말하고 우리가 추모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의 현장에서 있고 뭐 목포교도 가서 이준석 선장도 만나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그런 현장 실무적인 관점에서 일을 계속 지금 예. 해왔고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을 계속 여러분 해왔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그런 보좌관들 아니세요. 그런 게 싫으니까 나오시는 분들인데 자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떤 자기 이익 추구의 목적으로
이걸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통령 위한답시고 사실 자신들을 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악플이 쏟아져도 꿋꿋하게 조국 사면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데 어저께 최강욱 전 의원, 오늘은 윤미향 의원 사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사면위원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명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제 대통령 돌아오면은 요거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할 건데 언론에 노출된 사람들은 사실상 100% 사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면 위에 올렸다가 그 사람 탈락했대 하는 건 더 논란이에요. 차라리 사면 대상이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이 이번에는 못하나 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가짜 뉴스를 내서 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말은 제 모든 방송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거냐 아니냐만 목적을 맞추라 그러니까 무슨 조국을 사면하면은 어디 출마를 하네 말해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 게 이게 있잖아요. 진영 내에서도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언제 할 건데 그러면 진영이 조금씩 갈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대통령의 업무예요. 그것도 고유 업무야. 그 대통령이 계속 그걸 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라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게 있어. 조국을 사면하면은 뭐 중도가 흔들리네, 뭐 20대가 흔들리네. 네가 흔들리겠지.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게 당장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해놓고 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할 이슈예요. 그렇죠. 그럼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하는 목적 중에는 이런 게 있어. 조국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와 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본인이 사면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뭐 조국 전 대표는 그냥 뭐 이슈로 받아들였는데 나 최강욱 의원의 사면은 진짜 반가웠거든요. 최강욱 의원 자체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 검찰총장 보석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지만. 최강욱 의원이가 그 처벌받은 것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지금 보고는 못 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사면이 필요했는데 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유튜버로서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사면 안 해줘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에는 사면 할 것 같네요. 네. 조희연 교육감도 지금 사면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정말 양아치스러운 게 앞에 꼭 뭘 붙여요. 입시 조국 사면, 입시 최강욱 사면. 그것을 수사를 해가지고 의원직 날리고 감옥에 보내는 게 맞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 대통령 본인이 자기를 사면하지 못하지만 샘플로 검찰공화국이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샘플로 사면하고 싶어하는 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국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근데 마치 대통령이 위한답시며 조국을 사면하면 대통령이 해주고 싶어한다고. 내가 그렇게 눈치를 줘도 못 알아먹니. 내가 그 크로스 체크를 해봤어. 네,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 해보면 대통령은 진짜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면을 하고 싶어한다고. 아니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자기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번에 안 하고 크리스마스 때 한다, 뭐 내년에 한다. 그럼 내년에 가도 또 반대할 거예요. 지금 이게 사면할 그것도 때냐. 일종의 진영 내 리스크인데 빨리 털어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논란이 털어야지. 있든 없든지. 그런 이제 국민의힘 유나 뭐 조국 사면에 윤미향을 사면에 윤미향 의원 앞에 그거 붙는다. 후원금 횡령? 가짜야. 가짜로 드러났어. 입시비리 이걸 입시비리라고 말할 수 있냐? 그 애들 논리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한동훈 딸은 어떻게 처벌하냐? 종류가 달라.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뭐 심학공인이 무슨 홍문표니 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계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숫자는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심학봉 같은 사람은 진짜 뇌물 받은 범죄자인데 그 사람을 왜 사면해 주느냐? 사면이라는 뜻이 죄가 있는 사람을 사해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헌법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한을 왜 행사를 안 합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 행사 안 할 거면은 대통령을 왜 해? 예. 그러니까 사면 대상은요 기본으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야 돼.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대통령이 일부러 뺀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그게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탄압에 공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뺀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최강욱 의원의 사면이 굉장히 반가웠다. 자, 김동완님 예. 어떠세요? 저 뭐 이럴 때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 이게 당연히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가 이렇게 저는 대국적으로 좀 쓰이고 해석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면에 대한 무게감을 지금 저희 진영 내에서도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이렇게 그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렇게 사면해서 지방선거 출마 전설의 레전드 사면이지. 이런 잔바리 사면 잔바리 사면만 이렇게 좀 앞장 세우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국가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납득되는 과정인 거고 그 윤석열 정권의 기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 상대편에 대한 기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를 다시 재점검해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뭐 월성 원전 수사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감사원 부동산 통계가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제는 다 아시고 계시고 이게 연달아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또 성남FC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것을 다 기소를 전쟁처럼 다 활용했던 측면이 너무 강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국 대표권 역시 대법원 이미 판결까지 간 사안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 증인들 막 엄청나게 막 줄 세우고 조사시키고 공소장은 엄청 길게 막 작성해갖고 과잉 기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서도 이거를 벌을 안 주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윤석열 때 당시에 기소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시 다시 돌이켜보고 했을 때 그 기소를 우리가 조국 대표에 한해서는 다시 마치 그 기소가 그래도 뭔가 정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고 이 기소 자체에 대한 성격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윤석열은 기소 전쟁을 했다. 기소를 통해서 전쟁하고 역시 뭔가 전문 용어가 막 나오는데 준비 엄청 해왔어요 지금. 아까 잔발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런 잔바리 사면 뭐 그런 잔바리 사면들 저는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정도의 지지자라면 이해도가 빨라야 되고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는 좀 돼야 되고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면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여론 모아주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플을 그렇게 다는데 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냐고. 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좌표 찍어가지고 악플 쓰게 만들지 마라. 우리 참내도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 검찰 개혁 특위를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이렇게 길면 우리는 검찰 개혁 TF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검찰 정상화 국민주권 뭐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 그거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그거 개혁. 검찰 그거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서 보니까 민영배 의원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속도 조절료는 없다. 26일 날 최종안 회의한다 그러는데 저번에 그 검찰 개혁 특위 이 검찰 개혁 특위 위원들 모여가지고 공개회의 한 번 한 거 예. 보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도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요 결론을 26일 날 최종안을 내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추석 전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8월 말 정도에 결론을 최종을 내고 그렇게 되면 이 안이 이제 법안으로 다시 발의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올라가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려.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추석 전에 이거 통과시키고 하겠다 이거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지난 월요일날 수요일날 민영배 의원 나왔을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검사한테 수사권만 뺏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무적인 면에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법안이 동시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고 치면은 그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서 그 검찰청법은 어떻게 개정이 될 것이며 안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나? 중수청으로 인해서 생기는 행정조직의 변화 이것도 다 이게 법률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검토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검찰이 또 어떤 또 반항을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 어떤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이것 봐라 이래서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논리로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청만 없애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냐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하나 발의할 때요 공청회 등이라든지 그 과정이 있어요. 정해진 게 있어. 야 준비했으니까 바로 통과시켜 이게 안 되고 어쨌건 아마 8월 달 내에는 확정된 안이 나오고 9월 달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쳐서 추석 전에 고향 내려가면서 야 검찰청 없어졌대 이런 소리 할 수 있게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수십 년 동안의 수건 사업이고요. 여러분 그 정청래 대표가 저기 봉화마을 가서 울컥했던 거나 왜냐하면 그 노사모 출신 최초의 국회의원이에요. 노 대통령 검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검찰 개혁 TF 민영배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내가 모시던 그분이 검찰에 의해서 사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또 아마 역대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검찰의 피해자, 피해 생존자라고 봐야지. 이걸 이겨내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브라질의 무슨 뭐 판검사들 이야기했듯이 그걸 이겨내고 지금 내란 극복해서 대통령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야 검찰 그러니까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체잖아요. 이름도 없어지는 거. 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민영배 의원을 흔드는 사람들이 우리 당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민영배 의원이라던가 지금 보면은 그 네거티브 했던 세력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조국 사면도 반대하고 지금 새 지도부가 임명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네거티브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 이렇게 흔들면 검찰 개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세력들이 붙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 진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마시라 저는 우리 진영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진영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조금 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대의를 위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이 돕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끊임없이 난 제가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이전에 이낙연 지지했던 똥파리티 한식거리야. 나중에는 그 얘네들이 윤석열한테 가듯이 나는 우리 진영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신경 끄세요.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지자로서의 어떤 주장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준비된 댓글 세력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민영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검사의 보강수사권과 보강수사 요구권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강수사권은 없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법안에서. 근데 검사한테 그 보강수사 요구권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할 때 보강수사하라고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소유지 하려면 네, 지금 그 소문으로 도는 건 그러니까 보강수사 요구권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검찰개혁 입법에 어떤 흠집을 내려고 하는 기획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영 사람이겠냐고. 예. 그 진짜 말씀처럼 그 정도의 기획,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예전 과거 그 저쪽 결국 그 지난번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 무너진 것은 이것을 시행령 통치로 돌려버리면서 그 근본 토대를 이렇게 붕괴시킨 건데 그 정도 말씀하신 수준의 어떤 작업이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댓글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굉장히 정치한 수준의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당내 뭐 한번 취재는 해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율사들 중심으로 혹시 이런 것들이 그 이런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또 그것이 민영배 의원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건 동지적 관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절대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율사 출신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서 영입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은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성윤 의원만 해도 봐봐요. 누구보다도 친정 때리기 앞장서고 있잖아. 질려버린 거야. 윤석열 배거리에. 거기 뭐 양문환 의원이나 박근태 의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나머지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이미 기득권화 돼 있는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 통해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어쨌건 지금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높여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면하라고 요구하냐? 아니고요. 하고 싶어하는 건 빨리 하게끔
그만큼 힘을 실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댓글창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선아님, 회사에서 일하다가 휴식 시간에 슈퍼챗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포스코 협력업체 현장직인데 전에 없던 휴식 시간이 2시간에 20분씩 생겼습니다. 오. 덕분에 퇴근할 때 몸이 참 가볍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와, 야, 순기능. 포스코래. 포스코 협력업체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건설 면허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김병철님, 출첵 반갑습니다. 태영청장 최범 귀엽고 사랑해요. 실제로 보면 별로 안 귀여워요. 무서워해야 아, 되는데. 잠깐만. 자, 시간이 지금 국민의 속옷은 팬티, 정광훈은 빤스, 3617은 빤쭈 3617 이렇게 책 안 읽으니 새날 재밌는 짤을 그림책으로 넣어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은 안 볼 테니 술 사진을 중간에 넣어서 그러면 볼지도 크크크 감사하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잼께서 한다면 그냥 응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럴 거면 그런 말들 짓거리는 놈들이 대통령 하든지. 말이 많네 거. 자, 감사하고요. 김병철님, 새날 화이팅, 새날과정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부산 사랑의 야수님 화이팅, 옆에 앉은 사람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 음성지원 보람 PD 화이팅 하셨고요. 공사파님까지 감사드려요. 공사파님 지금 밖에 안 나가 계시죠? 날씨 더우니까.